친구들 안녕. 오늘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나름대로 또 각자의 시간에서 좋은 하루 보냈죠? 그래도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고 강아지가 짖어요. 생각하다가 전에 제가 직업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미래 직업 카드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거 알아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애들이 가는 자주 다니는 책상 같은 데다 이렇게 툭 올려놓으면 애들이 호기심이 생기면 뭐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볼까? 그런 마음이 들면 볼 수 있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놔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다 읽어주고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 설명이나 이런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무슨 직업들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선택하는 폭이 좀 좁았던 것 같아요. 무슨 학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미래 직업에 대한 것도, 요즘에는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있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정보가 쉬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아직 어떤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구체적인 직업이나 또 앞으로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나 세계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발맞춰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또 관심 있고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또 내가 가진 그런 자질과 그런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미리미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보는데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그냥 애들 호기심 엄청 많잖아요. 그런 지적인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볼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런 거 있는데 보고 싶을 때 봐, 이렇게. 또 너무 어른들의 생각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애들이 또 그렇게 방어적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주고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면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현명하게 그런 답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어린아이라고 해도 다 자기 생각, 주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우리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우물안에서 살고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시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현실을 알 때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또 말만 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어떤 일들을 아이들이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겪어온 것들이 당연한 것들은 아니다. 어떤 부분으로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안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슬프고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슬프고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마음들,
그런 가슴들에 서로 비난하는 말, 그런 말 해서 속상하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같이 나독다독 하면서 많이 안아주면서 그렇게 가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픈데 자꾸 아픈 말 하고 그러는 거는 너무 서로서로한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슬프면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 잡아주고 가면 그렇게 온기들로 또 누군가는 또 마음을 다잡게 되고 그렇게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돌려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방한테 무조건 주입시키고 그러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가 마음을 살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상대방의 마음과 기분을 살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어떤 말을 나한테 해도 안전해, 나는 네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감하고 경청하고 이런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퍼져서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이 오가는 그런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가진 생각들이 진짜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느냐,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마음들로 같이 가요.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많이 배우고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누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공유하고 그렇게 갈게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작은 상가나 그런 상가에서도 다 예쁜 화초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도 다 이렇게 예쁜 꽃 한 송이씩이 다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냥 지나쳐가면서 봐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들 보면서 이렇게 꽃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보고 또 가꾸고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예쁜 화초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지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여리여리하고 예쁜 화초다, 그렇게 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봐주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엘리자베스 S. 루카스는 정신치료 역사상 로고테라피만큼 독단적이지 않은 학파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제1회 로고테라피 세계대회에서 정신치료를 다시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로고테라피의 탈지도자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나의 관심은 주인의 목소리를 그저 흉내내기만 하는 앵무새를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횃불을 독립적이고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영혼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다. 다양한 종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도록 해보자. 배고픔이라는 절박한 압박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각 개인의 차이는 모호해지고 그 대신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만 나타나게 된다. 감사하게도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강제 수용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몰랐다. 그 환자는 빅토리아 풍으로 호화롭게 디자인된 침상에 누워 있었지 아우슈비츠의 오물더미 위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말과는 달리 강제 수용소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모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차이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가면을 벗고 돼지와 성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다.
그런 것을 경험한 후 우리는 더 이상 성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맥시밀리언 콜베 신부를 생각한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결국 석탄산 주사를 맞고 살해되었다. 그리고 1983년에 성자로 추대되었다. 여러분은 원칙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경우만 들었다고 나를 비난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우리가 굳이 성자에 대해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저 훌륭한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소수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일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소수 반열에 합류하려는 도전 의지를 본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더욱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경계심을 갖자. 두 가지 측면에서의 경계심을. 아우슈비츠 이후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이후로 우리는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 다 읽었어요. 이것도 내면화의 치유 같이 공부할게요. 그러나 당신의 파트너나 그룹 구성원이 이 작업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압도되면 작업을 중단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눈을 쳐다보면서 몇 가지 짧고 사실적인 질문들에 답하게 하라. 내 셔츠는 무슨 색이죠? 어디에 사시나요? 어떤 차를 가지고 계세요? 그 차는 무슨 색인가요? 방 안에 지금 몇 명이나 있죠? 그들의 이름은 뭐죠? 이런 질문들은 그 사람에게 지금 현재에 대한 감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압도당했다고 느낄 때는 내면의 상태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오래전에 얼어붙어 쌓아온 감정들의 저장고를 다시 경험하고 있고 과거의 힘에 붙잡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현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들을 현재로 인도하게끔 해준다. 이제 이 연습 과제들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우선 그룹 구성원 중에서 묵상 테이프에 녹음할 만한 가장 평화로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 사람이 자,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작고 소중한 어린아이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라는 말을 읽는 부분까지 녹음하면 된다. 선언문은 녹음하지 않도록 하라. 대신 그룹 구성원에게 그 선언문 목록을 나누어 주라. 그룹원들에게 각자의 왼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손가락 하나를 마주대도록 하라. 그런 상태로 약 30초간 있다가 손가락을 떼게 하라. 이제 계속해서 152쪽에 나와 있는 방에서 걸어나와 집 밖으로 나가세요 라는 부분의 묵상을 녹음하고 끝까지 계속하면 된다. 이제 녹음한 내용을 그룹원들을 위해서 다시 틀어보라. 그것이 끝났을 때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태어날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재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의 왼쪽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으로 이 감정들을 머물게 할 수 있다. 앵커는 과거의 경험을 연상시키는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다. 옛날 노래가 좋은 예일 것이다. 우리는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15살 때의 추억이나 옛 친구들을 떠올리게 된다. 얼굴 표정도 앵커의 일종이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트집 잡기 전에 일정한 방식으로 눈살을 찌푸렸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눈살을 찌푸렸을 때 오래된 감정이 건드려진다. 가장 자동적인 앵커는 정신적 외상에서 비롯된다. 제9장에서는 앵커를 이용해 전체적인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연습 과제를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할 일은 의자 하나를 중앙에 놓고 그룹원들이 동그랗게 서도록 한다. 그룹원들은 돌아가면서 원의 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다. 각자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원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신체적인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신에게 그룹원들이 얼만큼 가까이 앉을 수 있는지, 또 자신이 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안아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야 한다. 중앙에 있는 사람은 그 왼쪽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맞대면서 묵상을 시작한다. 즉, 묵상을 하는 동안 만들어낸 앵커에 접촉함으로써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초기 갓난아이 때의 기억에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항상 당신의 기억들과 접촉할 것이라는 점이다.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이 연습 과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신에게 있는 상호 의존성을 만들어낸 수치심 중독은 당신의 부모가 지녔던 아이들에 대한 고정적인 기대와 이미지, 즉 아이들은 이러저러 해야만 한다고 믿는 당신에 대한 비교 결과로 생긴 것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혼잣말들을 조심하라. 그래,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나도 알아. 내 앞사람은 흐느껴 울었는데 난 눈물조차 나지 않잖아 등의 말들이다. 당신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은 바로 난 지금 이 과제를 내게 필요한 그대로 정확하게 하고 있어 라는 말뿐이다. 일단 당신이 중앙에 서서 자신의 신체적 경계선을 만들고 당신의 앵커와 접촉하게 되면 이 과정이 시작된다. 그룹원들이 151에서 152쪽에 나와 있는 목록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선언문을 당신에게 천천히 애정을 담아 하나씩 선포할 것이다. 약 20초 간격으로 뒷사람이 선언문을 말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주기를 그룹이 3바퀴를 돌 때까지 반복한다. 물론 몇 가지 선언문들은 반복될 수도 있다.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 휴지를 준비해두라. 지원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3번의 선언문을 다 말한 다음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이 몇 분간 그대로 더 앉아있게 하라.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는 식으로 신호를 줘서 그룹으로 다시 결합하도록 해주라. 주의할 것은 모든 그룹 구성원들은 순서가 다 끝나기 전에는 이 과제를 하면서 느낀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한다. 모두가 다 마쳤을 때 각자 중앙에 서서 경험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라. 각자의 경험들은 독특하고 유일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란다. 중앙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선언문을 주었는가, 거기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 혹시 같은 선언문을 몇 번씩 되풀이하지는 않았는가, 당신이 말한 선언문은 종종 당신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당신이 들었던 선언문 중에서 당신의 힘, 분노, 슬픔 또는 두려움을 바로 없애버린 말들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많은 여성들은 내가 여자아이라서 너무 기쁘단다 라는 말을 들으면 흐느끼곤 한다. 어떤 사람들은 넌 얼마든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단다 라는 말에 울음을 터뜨린다. 높은 수위의 감정 에너지에 주의하라. 높은 수위의 감정이나 감정적인 강도는 바로 감정 에너지가 막힌 곳이다. 이러한 높은 감정 에너지의 확신이 어쩌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양식일는지도 모른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에 유의해서 들어보라. 남자의 목소리가 당신의 두려움, 분노 또는 슬픔을 건드리는가? 여자의 목소리에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다음의 치유 작업을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내면 아이에게 필요한 특별한 양육의 종류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 아이를 돌보는데 아주 중요하다. 모든 순서를 다 끝내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다면 그룹 작업은 여기에서 끝난다. 다음 그림은 나의 갓난아기가 치유된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본 것이다. 자, 이제 당신 역시 당신은 갓난아이의 모습을 회복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유아기로 넘어가도록 하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마법의 시간의 학원에 부와 성공을 거머쥔 사업가 이야기. 잠들기 전에 졸리고 나른하며 편안한 순간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때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 잠재의식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입하기에 적절한 마법의 시간이다. 새롭게 주입된 아이디어는 잠자는 동안 마음속 깊이 어두운 곳까지 닿는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부와 번영을 이루고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낸다. 기업 임원인 로저는 경제적 공경에 처하고 파산할까봐 두려워서 잠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채권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었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려줄지 모를 노릇이었다. 나는 그에게 자신감, 부, 성공을 가져다주는 학원을 매일 밤 잠들기 전 차분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되뇌라고 권했다. 로저는 매일 밤 학원을 실천했다. 잠재의식에 생명의 패턴을 새기자 그 일상과 사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로저가 몸담은 어깨로 진출하려는 한 글로벌 기업이 있었다. 기업은 좋은 조건에 로저의 기업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로 기업을 매각한 로저는 그간 밀린 빚을 청산하고 은퇴를 한 후 하와이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내면의 자아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발전시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모든 사람이 로저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음에 확신의 씨앗을 심어라. 자신을 믿어라. 모든 이의 심장은 직감이라는 현을 튕겨 소리를 낸다. 에머슨이 자신감에 관해 남긴 말이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하한다. 그럴 때 찾아가 문을 두드려야 할 곳은 바로 우리 마음속이다. 자신감은 주관적 자아 깊숙한 곳에 있다. 잠재의식에까지 닿을 정도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모든 문제에 맞서 승리할 것이다. 지금은 작고한 옛 동료 올리브 케이지 박사가 해준 이야기다. 한 내담자가 큰 돈을 몰래 빼돌린 두 형에게 크게 분노했다. 형들이 돈을 가로채간 이후 경제적 상황이 무척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게이지 박사는 남성이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며 형들을 향한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학원을 알려줬다. 사랑과 확신이라는 씨앗을 마음속에 심자 증오심이 녹아내렸다. 남성은 오래전부터 연로하신 할머니를 돌봐왔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어 혼자 지내는 할머니를 하루에 2번 찾아가 보살폈다. 할머니가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고 공과금도 대신 처리했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할머니를 차로 교회에 모셔다 드렸다. 할머니가 적은 액수 노인연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할머니에게 한없는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 할머니를 보살폈다고 해서 그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호사의 전화를 받은 남성은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수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자신에게 남기고 떠나셨던 것이다.
두 형에게 사기당한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다. 할머니에게 사랑과 선의를 베풀며 형제를 용서하기까지 한 그는 삶에서 큰 축복을 받았다. 마음을 고요하게 다독여 불을 일구다. 하루는 제지회사의 영업사원인 베티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상사로부터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이른 시일 내에 영업실적을 개선하지 못하며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서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티나에게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고 직장에서는 상상력을 건설적으로 활용해보라고 제안했다. 상상력은 자신이 떠올려 상상하는 내용을 생산적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베티나는 내 지도에 따라 형편없는 영업 실적과 실패로 가득하던 상상을 버리고 전혀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과 밤에 5에서 10분씩 시간을 내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영업부장이 사무실의 전 직원 앞에서 자신의 영업 실적을 칭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영업부장과 악수하는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또렷하게 상상했다. 상사가 미소 지으며 뛰어난 실적을 거뒀군. 승진도 축하하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그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이 장면을 상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달랬다. 곧 베티나의 영업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다. 3개월 뒤에는 부서 관리자가 되어 더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다. 이제 베티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상태에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상상을 반복하자 잠재의식에 상상이 전해졌다. 그러자 잠재의식은 베티나가 상상한 모습을 현실에 완벽하게 재현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다 있을 거잖아요. 각자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답들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거창하지는 않아도 그냥 자기 주관이 있거나 가치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할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될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많이 품어주고,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체온으로 많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모님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첫 번째 그런 신뢰 관계의 시작이 엄마랑 안겼을 때 그런 엄마와 아기 간의 상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엄마한테 안겨있을 때 엄마 품이 참 따뜻하다고 느끼면 그런 거부터 애착이 형성이 되고 또 사랑이라고 느끼고 하면서부터 그런 과정들이 생기고, 그게 또 쌓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가장 큰 기본적인 바탕이 되고, 우리 스스로를 믿고 또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마음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남들도 잘 믿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무턱대고 다 믿어서 사기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서로 일방적으로 사기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고, 서로서로 신뢰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 한 명이 생각을 잘못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가치관과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수장이 엉뚱한 곳으로 지휘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면 배가 산으로 가고 뭐 그런 바다에 나가서 배를 띄웠을 때도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설정하면 뭐 암초에 걸리거나 진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명한 선장을 만나면 미리미리 뭐 등대 점검도 해놓고, 또 그런 배에 적재물을 실었을 때 그런 적재량이 넘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런 뭐 규격들, 그런 적재량들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미리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런 예방의 차원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길을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장 원초적인 잠을 자고 이런 본능적인 거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본능적인 부분은 그냥 그게 쾌락적인 거잖아요. 그런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것도 뇌의 요소도 이렇게 쾌락적인 것에만 그치기 때문에 그냥 1차적인 그런 본능, 그런 요소로만 흐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본능적인 부분을 다 무시하고 접고 가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본능적인 부분은 절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만 가면 어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고력을 확장시켜주고 창의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자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그런 역경들 속에서도 이렇게 고난을 잘 헤쳐나가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아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예쁜 아이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간다면 그게 대대손손 이렇게 후대까지 이어져서 진짜 좋은 문화와 가치관들을 그렇게 정립시켜 가고 그렇게 쭉 연결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또 예쁜 아기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성에 대해서 가치관이 완전히 서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에 너무 노출이 되면 너무 혼란스럽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전에 어른들의 사랑도 중요하니까 어른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두고, 어린아이가 어느 적정한 나이까지 될 때는 좀 지켜주고, 또 성교육도 미리미리 해서 네가 사랑하는 건 좋지만 안전하게 네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도 늘 청결하게 하고, 또 정신도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잘 잡고 갈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우리 어른들이 제시해주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 가정에서 각자 엄마 아빠가 생각을 해보고, 또 옆에서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안아주는 거 그냥 정말 그냥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다른 성적이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너를 그냥 마음으로, 내 온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그런 마음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안아주고 진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안아주고 등도 다독다독 걸어주고 그냥 얼굴 비벼주고 많이 껴안아주고 뽀뽀 많이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게 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정서를 많이 가지고 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알콩달콩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책에서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 책에 있는 내용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다 맞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라고 사고를 자꾸 확장시키세요. 확장시키고 계속 사고를 깨어있게 만드세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쓴 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저자의 인격과 책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동일시하거나 신격화해서 너무 높게 보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냥 책은 책 내용대로 보고 그냥 사람은 사람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점들을 가졌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어떤 계속 뭐 그냥 저는 젠가쌓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젠가를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자꾸 빼고 하다 보니까 와르르르 쏟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고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런 단계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태생이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게 감각적으로 그렇게 알아차려지고 이런 부분들도 많고 저는 사람 말을 놓치지 않고 다 기억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사람 말을 다 믿지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시점이 오면 점검해요. 그때는 이런 말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쫙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들로 쫙 나오면 일치하지 않네 이렇게 점검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감성적인 면도 되게 많은데 이성적인 면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때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인연인 것 같기도 해요. 뭐 제가 많은 억겁의 생들을 살아오면서 또 나름대로 닦아놓은 그런 인연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있는 인연들을 다 그런 맺음들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그렇게 잘 풀고 가는 게 인생의 그런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그런 사랑들을 다 아낌없이 주고 가는 것 그게 제 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랑을 얘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렇게 사사롭지 않게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갈까 그렇게 대의적인 측면을 많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함께 가야지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갈 수가 있고 작게는 가정, 사회, 국가 이렇게 점점 퍼지잖아요. 세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 세계랑 같이 동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다 서로 통하는 세상이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진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뉴런들 같은 그런 신경세포들처럼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세상이 너의 세상이 되고 너의 세상도 나의 세상이 되고 그렇게 우주를 잇고 연결하는 것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항상 너무 바라보기에도 너무 예쁜 사람들이라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다 예쁜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요. 그런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음, 매 순간마다 많이 웃고 또 작은 행복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타닥타닥. 고생 많았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뭐 비도 오고 그랬으니까 조금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잠드세요. 그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또 좋은 감정 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세요. 그리고 뭐 인간관계에서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기분이 언짢거나 그랬다고 하더라도 좋은 명상 음악이나 뭐 파도 소리나 새소리 나오는 그런 영상들 보거나 뭐 모닥불 영상 여러 가지 자기한테 맞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 정화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들 뭐 잔잔한 클래식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들으면서 기분 상태를 이렇게 가장 좋은 상태, 좋은 감정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세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 가진 그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잠재의식들 많이 활용해서 친구들 삶에 행복이 가득 깃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무리할게요. 잘 자요. 꿀라이.